그 많던 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친구, 요즘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막 담배를 꺼내든 아저씨가 툭 던지듯 말했다.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봤다는데 지금은 얼굴 본 지 몇 년은 됐다고 했다. 그 말이 괜히 마음에 남았다. 그렇게 자주 보던 친구도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사라진다. 연락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크게 다툰 것도 아닌데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처음엔 다들 바빠서 그렇겠지. 괜찮다고 넘기지만 다음에 보자가 결국 마지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는 먼저 연락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서로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어떤 친구는 먼저 손을 놓았고 어떤 친구는 내가 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았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다. 붙잡지 않으면 흐름은 멈추고 관계도 조용히 끊긴다는 걸. 지나가던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서로 연락 안 하게 되면 언젠간 꼭 어색해지더라고. 맞는 말이다. 친구는 대부분 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조용해지는 거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친구가 있었다. 퇴근길 시간 맞으면 편의점 앞에 앉아 캔맥주 하나씩 들고 이야기 나누던 사이였다. 별 거창한 얘기도 아니었다. 회사 얘기, 눈치 없는 동료 이야기, 가끔은 둘이 앉아 상사 욕도 실컷 하고, 그땐 그런 시간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숨구멍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졌다. 회사가 바뀌고 이사도 가고 서로의 일상이 달라졌다. 처음엔 금방이라도 볼 것처럼 조만간 보자는 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그 조만간은 끝내 오지 않았다. 가끔 우리가 자주 들르던 편의점 앞을 지날 때면 문득 그 친구와 함께였던 그 시절의 웃음이 떠오른다. 꼭 누가 잘못해야만 멀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냥 흐르듯 멀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씩 마음에 새겨진다. 그 친구를 잊은 건 아니다. 다만 더는 붙잡지 않기로 했다. 그 시절 함께 머물렀던 사람, 그걸로 충분했다. 아마 그런 걸 사람들은 시절 인연이라 부르는 거겠지. 그때부터였을까? 같이 찍은 사진보다 혼자 찍은 사진이 더 많아진 게, 누구랑 밥 먹는 시간보다 혼자 밥 먹는 일상이 더 흔해진 게, 친구란 말이 어느 순간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함께였지만 지금은 각자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나는 가끔 묻는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웃고 있을까? 지금도 가끔 내 생각을 할까? 아니면 나만 그 시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이 거기로 흐른다. 사라진 게 친구일까? 아니면 그 친구 곁에서 웃던 그때의 내가 사라진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변하지 않는 건 없다.
나는 아직도 그 말의 끝에서 맴돌고 있다. 어느 날 문득 누가 그랬다. 연락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게 위로처럼 들렸다가 어느 순간 너무 쓸쓸한 말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마음은 여전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아진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는데 그분이 자리를 반쯤 내주시며 말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꼭 전화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가 저녁 6시쯤이었다. 그분은 휴대폰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그 친구는 꼭 저녁 반찬하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뭘 할 건지도 다 공유했지. 된장찌개 끓인다면 나도 그냥 끓이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곤 잠깐 말을 멈췄다. 이제는 그 친구가 뭐 해 먹는지도 몰라요.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그러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 생활에서도 무언가 하나쯤 빠지게 된다. 반찬 하나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습관 하나가 끊긴 것 같기도 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삶은 계속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수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 아주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 친구가 그 시간에 뭘 먹는지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먼저 연락해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보고 싶단 말도 자주 해야 진심이고 서운하단 말도 제때 해야 관계다. 근데 나는 대부분의 감정을 제때 말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넘겼고 다음에 하자고 미뤘고 별일 아니라고 눌렀다. 그러다 결국 감정도 관계도 사라졌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도 물건처럼 쌓이면 썩는다. 내가 들여다보지 않은 마음은 언젠가는 나를 무겁게 만든다. 그 말이 이제서야 실감난다. 나는 너무 많은 말들을 쌓아만 뒀다. 그 많던 친구들 중 몇 명은 내가 제때 꺼내지 못한 말들 때문에 사라졌다. 택시 기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난다. 승객 한 명이 차에 타자마자 예전 친구 얘기를 꺼내더란다. 어릴 땐 하루에 몇 번씩 통화도 했는데요. 이제는 생일에도 연락이 없어요. 기사는 한참 듣고만 있다가 내릴 때 물었단다. 먼저 연락해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 승객이 대답했다. 먼저 연락해 봤죠. 근데 그쪽은 잘 지내. 한마디 하고 끝이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얘기를 전하며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인간관계는요, 말이 짧아지면 마음도 짧아지는 거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박혔다. 우리는 종종 말을 줄이며 정리를 시작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사이를 내 안에서 천천히 줄여간다. 길게 이어갈 마음이 없을 땐 말부터 짧아진다. 잘 지내. 오랜만이야. 조만간 한번 보자. 그러다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닫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자주 둘을 착각했다. 조용히 있어도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침묵이 점점 끝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비슷한 기억이 떠올랐다. 내 안에도 그렇게 멀어진 사람이 있었다. 그 친구 생일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연락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먼저 다가가긴 싫었고, 혹시 답이 없으면 나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 친구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공통 친구도 없고, 이제는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게 완전히 멀어졌다. 그때 알았다. 사람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진다는 걸. 내가 언젠가 하겠다고 미뤘던 마음은 그 사람에겐 영영 도착하지 못한 거였다. 그 많던 친구들, 어디 하나 틀어지지 않았는데 다 어디로 간 걸까?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관계. 그 뒤로 한참이 흘렀고 이제는 잊었다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안쪽으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그게 이토록 오래 마음을 붙잡을 줄은 몰랐다. 무심한 하루 중간에 불쑥불쑥 기억이 올라왔다. 그 친구가 자주 쓰던 말투, 전화 걸면 처음 하는 인사, 대답보다 먼저 웃던 버릇. 사라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을 걸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 번쯤은 먼저 연락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일 없단 듯 다시 웃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나는 미루고 망설이다. 그 시기를 놓쳤다. 시간이 흘렀다는 걸 사람보다 내 마음이 먼저 느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 같은 말도 더는 자연스럽지 않은 어색함. 그게 끝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놓을 때를 아는 것이 곧 지혜이다. 나는 그때를 몰랐고 지금도 안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퇴근길 번화가를 지나쳐 올 때면 삼삼오오 모여있는 무리들,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떠드는 목소리들, 그 사이에 있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일 뿐이다. 한때는 나도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잘 모르겠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일 때 외로움은 더 크게 몰려온다. 바쁠 땐 모르고 지나간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갈 땐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다. 근데 시간이 남으면 생각도 남는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약속이 있고 누군가는 누굴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와 함께인데 나는 지금 혼자이다. 가끔은 억울했다. 나만 이렇게 남겨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멈춘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졌다. 그 친구는 나 없이도 잘 지낸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 예전에는 그게 괜히 섭섭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웃는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고 서운했을까? 지금은 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한 시절을 지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그 시절에
서로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서로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거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걸 붙잡는다고 관계가 전처럼 유지되는 건 아니었다. 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너무 차갑게 느껴졌다. 그 사람 안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라는 말이. 하지만 지금은 이해한다. 마음이란 게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향했던 마음을 내 안에서 조용히 접어두었다. 그건 상실이 아니라 배려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주말 오후 마트 계산대 줄에 서 있었다. 내 앞엔 모녀가 있었고 딸이 카트에서 물티슈 하나를 꺼내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지연이네 집에도 항상 있던 건데. 엄마는 잠깐 눈길을 주더니 말했다. 걔 요즘엔 잘 안 만나지. 딸이 물티슈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응, 걔도 연락 없고 나도 뭐 그냥.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잠깐 조용히 있다가 하트를 앞으로 밀었다. 나는 그 장면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다. 멀어진 친구는 대부분 그랬다. 크게 다툰 것도 아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점점 멀어졌다.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워진 인연은 떠오르지 않는다. 떠오른다는 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뜻이다. 말 한마디가 없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어진 건 아니었다. 그 딸이 그걸 알까? 아니면 그냥 물티슈 하나 때문에 잠깐 흔들렸던 걸까? 예전에는 왜 그렇게 애썼는지 모르겠다. 문자를 보낼까 말까 몇 번이나 썼다 지우고 안부 물을 핑계를 하루 종일 고민한 적도 있었다. 답이 안 올까 봐, 혹시나 어색해질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러고 또 후회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은 정리됐다. 어떤 관계는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은 말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날도 줄었고 문득 보고 싶어지는 순간도 그리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잡는 마음이 괴로움이고 놓는 마음이 평안이다. 그 말씀이 이제야 조금 와닿는다. 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나를 위해 쓰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를 인정하게 됐다. 억지로 채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 그게 비움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걸.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나도 한참을 헤맸다. 예전엔 사라진 관계를 자꾸 채우려 했다. 가끔은 괜히 바쁜 척 하면서 혼자인 걸 덜 느껴보려 했고,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쓸쓸함을 가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더 허전했다. 그래서 요즘은 빈자리가 있어도
그걸 억지로 메우려 들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운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온다. 지금은 그 말이 그저 위로 같지 않다. 이제는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아무도 앉지 않은 식탁, 그릇 하나 덜 꺼낸 저녁, 문득 조용해진 휴대폰 알림창. 그런 것들이 이젠 그냥 지금의 나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처음엔 어색했다. 말할 사람이 없는 하루,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게 편해지는데 꽤 오래 걸렸다. 지금은 그냥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다. 영상 하나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채팅창을 열어보기도 한다. 그 안엔 여전히 답장 없는 채팅방도 있고 마지막 이모티콘 하나로 끝난 대화도 남아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의 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에 집착하는 데서 생긴다. 나는 그걸 천천히 닦아내는 중이다. 누굴 미워하지도 않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챙겨야 할 때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안다. 모든 인연이 끝을 말하며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냥 조금씩 멀어지고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이 줄고 어느 날부턴가 아무 일 없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 사람은 먼저 돌아서 버렸나? 혼자 많이 묻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마저 조용해졌다. 이젠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다. 붙잡지도 않기로 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다. 원망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제는 안다. 그 인연도 그 시절이었기에 가능했던 거라는 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라. 남이 나를 밝혀주길 바라지 말고 내 안의 빛을 먼저 켜라. 나는 내 빛이 어딨는지 아직도 찾는 중이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어둡다. 그 많던 친구들은 어쩌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그리고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조금씩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은 가끔 그냥 문득 생각나는 날이 있다. 길 가다 익숙한 향수를 맡거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예전 얼굴 하나 떠오르는 순간. 그럴 땐 이제 그냥 미소 짓고 만다. 아, 그땐 참 좋았지. 그렇게만 후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기억처럼 조용히 두고 보기로 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마음의 바람이 지나가듯 평온하다. 나는 그 바람 한 줄기 안에서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그립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많던 내 친구들은 이제 내 곁에 없지만 그 시절 내 삶엔 분명히 함께였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